저희가 지주회사에 대한 증권사 분석 리포트 또는 기사 등을 검색해보면 이제 NAV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는 보유 자회사의 가치를 합산하면 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유 자회사의 가치를 합산한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와 지주회사의 시가총액 사이에 괴리율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러한 괴리율을 NAV 디스카운트라고 칭합니다. 자, 2023년에도 지주회사의 NAV 디스카운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NAV 디스카운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러한 NAV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이벤트 또는 트리거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NAV 디스카운트가 내포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블 카운팅, 그리고 두 번째 주주간 이해 상충입니다. 자, 더블 카운팅은 지주회사 그리고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 동시 상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 SK가 보유한 자회사 중에 SK이노베이션이 영위하는 정유사업에 대해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면 사실 SK 지주회사보다 SK이노베이션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SK는 SK이노베이션 외에 SK텔레콤 등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유사업에만 순수하게 투자하고 싶으면 SK가 아닌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게 더 맞다고 보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주주간 이해 상충입니다. 즉 최대 주주와 그 외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주회사에서 주주간 이해 상충 이슈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 외 특수관계인은 대부분 재벌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주이익 극대화, 기업가치 극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는 계열회사의 지배력 강화, 그리고 승계, 그리고 더 나아가 주주이익 극대화 외 이슈에 집중할 수 있기에 주주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V 디스카운트는 앞서 봤듯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간에는 해소되기 힘들 거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ESG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지주회사가 NAV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무대는 지금 현재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2024년에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블 카운팅 그리고 주주간 이해 상충 등 NAV 디스카운트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투자 심리 때문에 실제로 지주회사의 주가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의 모멘텀, 즉 IPO라던가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진행에 따른 두산의 주가 상승이겠죠. 따라서 2024년에도 이제 매력적인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CJ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는 CJ에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는 2024년에는 비상장 자회사에 주목을 조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NAV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트리거인 ESG 도입 가속화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가별로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기업이 ESG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대부분 부여가 되며 아무리 늦어도 2025년에는 공시 의무화가 모두 적용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가 가속되면서 이전보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상세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투자자에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앞서 ESG 도입 가속화가 지주회사의 NAV 디스카운트 해소에 좋은 무대를 마련을 해주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앞서 지주회사 관련해서 가볍게 한번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24년 지주회사 연간 전망 자료에서 ESG가 NAV 디스카운트 해소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홀딩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버커셔 해서웨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국내 지주회사가 NAV 디스카운트 해소에 참고할 만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